얘가 계속 사부작대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는 저절로 그런 거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이제야 상관없이. 이게 아이를 억박지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화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사장의 최미호 원장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잠시도 가만 안 있고 막 이렇게 사부작대고 고함 지르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런 애들 좀 있지 않습니까? 들어눕고. 그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속도 많이 상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런가 하고 많이 궁금해하시죠. 예. 머리 쪽이라든지 가슴 쪽에 이렇게 많이 많은 뭉치는 아이들이 예. 이게 깝깝증이 나서 가만히 못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분출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예. 상담할 때도 막 뛰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엄마가 혼자 오게 되면 사실 엄마가 쩔쩔매는데 또 아버님 오시게 되면 아버님이 아이를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한테 나쁜 습관, 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얘가 계속 사부작대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는 저절로 그런 거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이제야 상관없이. 가슴이 갑갑하니 여기서 갑갑하니까 소리가 저절로 난다. 아버님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아버님은 너무 이게 아이를 억박지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화내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유를 알아야 예. 또 아빠 엄마도 그걸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가슴 쪽에 이제 열이 잘 뭉치는 체질이거든요. 가슴 여기가 답답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특히 잘 때 땀 흘리는 거.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머리 쪽에 열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좋은 땀이 있고 나쁜 땀이 있는데 놀 때 땀 흘리는 거는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 쪽만 이렇게 흥건하게 땀을 흘리는 애들이 있고 특히 이제 잘 때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잠도 잘 안 잘라 그래요. 숙면이 안 되고 숙면이 빨리 안 안 자려고 그렇죠. 이렇게 잠이 오는데도 안 자려고 하는 짜증내고 짜증내고 잠투정도 되게 심해지게 네, 되고 맞네요. 또 억지로 잠을 재워도 이게 몸부림이 되게 심해요. 그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그리고 어머니들 이제 말씀하시죠. 보통 이게 여기 가슴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애들이 이제 등을 이게 벽에 붙여 잔다든지 땅바닥에 이제 가슴을 이렇게 딱 대고 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머리 쪽에 상체 쪽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또 얘들 이제 먹거리 열이 많은 아이들 같은 시원한 거 경우는 좋아하죠.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열이 많은 아이들은 열만 음식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열만 음식 뭐냐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는데 일단 단 음식이에요, 어머니. 더 열을 붙이죠. 그 점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간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몸이 이제 갑갑증이 나게 되고 특히 요즘 액상가당 그죠? 그렇죠. 이거 몸을 자꾸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단맛에 다른 형태로 집어넣는 것이 첨가물이 액상과당인데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니까 ADHD 그렇죠. 특별히 그런 증상이 나올 정도로 업다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3살, 4살짜리가 왔을 때 지금 이 유치원에서는 자꾸만 사부작대고 뭐 자기가 필요하면 바깥에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이때 문제란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적어도 이제 40분 동안 이게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앉아 있기가 좀 힘들고 뒤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학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상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말하는 ADHD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어머니들한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맛을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많이 조절 조금 해줘야 됩니다.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초콜릿, 사탕, 과자, 라면, 빵, 젤리.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첨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초등학교 애들이 6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저희 아이도 제가 좀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아이도 열이 많거든요. 아버님 어릴 때 열성 경기하셨다고. 저도 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워낙에 몰랐죠. 많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최 원장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치료를 받았으면 키도 좀 더 컸을 거고. 그렇죠. 목에 센치가 한 2cm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목에 기체증이 그렇죠. 오는 이유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너무 단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 열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기체증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했다면 한방 치료를 했다면 이 부분이 풀리면 키도 자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사실 그 단 음식이라든지 열이 그 너무 뭉쳐서 어릴 그런 때, 경우가 예, 많거든요. 먹었던 특히 아버님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애하고 많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이 많이 뭉치는 뭉친 아이들 같은 것들이 경우는 풀리죠. 땀으로 배출을 그게 이제 시켜야죠. 그거를 몸이 열이 많다고 해서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발산시켜야 됩니다. 그쵸. 이런 애들이 머리 쪽하고 상체 쪽은 열이 많은데 오히려 손발은 차가운 경우가 네, 많거든요. 배도 그래서 차고. 그것도 배도 차고 이렇게 열이 많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옷을 얇게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감기라든지 잔병치를 많이 합니다. 단백질이죠. 노출이 되니까 찬 거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것을 자꾸 해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거 더운 것을 잘 조절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순환시킨다 그래서 그게 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를 저희가 열잡이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그 열을 풀어주는 이제 치료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호흡기라든지 그 약한 부분도 치료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좀 차분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시험 기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약을 계속해서 먹이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총명탕이라고 사실 총명해지는 개념보다 이렇게 열이 위로 뜨는 걸 좀 가라앉혀 주는. 사실 뭐 총명탕도 소화기가 약한 애들 속을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네. 깝깝증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런 깝깝증을 조금 풀어주게 되면 일단 아이가 몸이 편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좀 좋아지게 안정이 됩니다. 되겠죠. 그 어릴 때는 한 10세 미만 때는 ADHD가 걱정이었다면 이제 그게 10세 이후 이제 수험생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력. 열이 위로 뜨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문제가 때문에요. 생겨야죠. 건강 보양식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아이가 조금 업되는 부분이 깔아앉는 거는 한약도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 음식을 최대한 적게 먹이자. 항상 우리 음식 얘기죠. 예. 두 번째,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일주일에 4, 운동을 5회 시켜요. 정도는 운동시키자. 네. 세 번째, 필요에 따라서 아이의 체질에 맞는 한방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진료해 보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 학교 가고 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지 마시고 한 3살, 4살 정도 된 영유아 시기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진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애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